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약하게 좀 시작하는가 싶더니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미국 시장의 반등까지도 우리가 이끌어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시장 강했습니다. 미국 시장 간밤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1% 넘는 이런 마감을 보였습니다.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좀 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요. 더 많은 콘텐츠와 함께 실시간 방송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보시고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입장하시면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은 괜찮은지 하는 점들 함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 다뤄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약하게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강한 마무리를 해줬던 것처럼 오늘 증시 팔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미장원 코너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미국 시장, 코인 시장 한꺼번에 좀 훑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PB 전문가 화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강세가 미국 시장 강세까지 이어졌는데 말이죠. 미국 강세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생각보다 진전이 있었고 이르면 이번 주말에 타결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1.19%, 나스닥 1.28%, 다우지수 1.24% 이렇게 주요 지수가 골고루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49%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금융주들이 큰 강세를 보이면서 JP모건이 3%, 뱅크 오브 아메리카 4.4%, 웰스파고 5% 이상 반등을 했고 에너지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봤을 때 좀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된 것을 감안한 이런 움직임 그리고 매수세가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은 미국장 개장 전 이제 월마트와 알리바바 이렇게 소매 판매와 소비의 좀 대상징과도 같은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될 게 반도체 같은데 반도체 쪽이 말이죠. 이틀 연속 이렇게 강세가 이어가는 데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있을까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이제 어제 완화가 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었고 이제 회복을 시작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나 ETF를 통해서 시장이 며칠 하락했다 싶으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ETF나 인덱스 펀드 쪽엔 대부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 펀드가 많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주가가 잘 버티고 또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특히 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해서 큰 상승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주가 강세가 우리나라 참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말이죠. AMD도 또 2% 오르고 구글도 1%. 그런데 또 아마존까지도 이렇게 오르는데 아마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AI 관련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렉사라는 AI 관련되는 최고 이제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AI권에 좀 선두권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깔은 디바이스를 이미 많이 보급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AI 쪽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당분간 이번 시장은 트렌드가 끊기기 전까지는 하루의 문제일지 한 달의 문제일지 이번 단기적으로는 계속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히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아마존 주가가 최근에 계속 강세입니다. 그간 이제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좀 아마존이 특히나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다시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아마존의 이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지금 275포인트 수준인데 닷컴 버블 고점 당시의 대형주들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하락이 시작되면서 이런 주가의 재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의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뭔가 지금 아마존의 어떤 성장세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댔는데 대형 그 IT 이쪽으로만 지금 주가 뭐라고 할까 시가총액들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어서 좀 왜곡되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주가도 최근에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도 어제 4.4%나 올랐어요. 앨런 머스크 관련해 가지고 소환장 이슈 계속 이런 노이즈가 있는데도 말이죠. 테슬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수장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를 전망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의 불안감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개별 이슈도 이제 물론 주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좀 전반적인 좀 경기 불안감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펀드 쪽으로 들어오면서 테슬라 종목도 이제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강세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은행주들의 일제적인 강세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끝나면은 사람들의 심리도 좀 호전이 되면서 예치금 빠져나가는 것도 좀 덜 빠져나가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은행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이제 파산 우려감이 있었던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예금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웨스턴의 경우에는 예금이 워낙 급속도로 빠졌던 은행이어서 저도 이제 유의해서 봤었고 파산 대상 리스트에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었던 은행인데 파산 우려감이 잠깐 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인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많이 하락한 지방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자들이 더 은행주에 대한 안도감을 갖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는 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하락에 베팅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오히려 지금 지방은행주를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은행주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주가와는 다르게 뒤에 백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전반적인 은행 예금은 계속해서 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업데이트된 어떤 한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있는데 현재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예금이 10% 증가하면서 늘어난 돈이 20억 달러 내외 정도 되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은행 예금에서 한 달만 해도 40억 달러, 60억 달러씩 빠져나가는데 과연 이 2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게 큰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이제 예금 쪽도 그렇고 뭐 은행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이런 낙관이나 비관을 떠나서 그냥 숨고르기 정도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MMF 쪽 자금은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고요. 이 자금들은 전부 다 은행 예금에서 빠져서 MMF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은행 예금은 확실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인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인지 거기 전 CEO가 하는 얘기가 요새 디지털 이거 디바이스가 아주 좋으니까 1분에 뭐 거의 몇억 달러씩 지금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20억 달러 정도는 뭐 그냥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예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타겟 관련되는 뉴스도 좀 준비된 게 있죠? 네, 그 홈디포 매출 감소 때문에 타겟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월가 예상보다 더 괜찮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 타겟은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회사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매출을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타겟의 매출 실적은 생각보다 큰 둔화가 없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보면. 근데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 매출이 상승세가 둔화됐고 이제 꺾일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떤 큰 계속 이런 분위기는 이제 백단에서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게 어느 정도 타겟 매출에서 확인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고 슬로우다운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으니까 말이죠. 참 이게 오묘합니다. 주식시장이. 자, 코인 시장 쪽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4시간 동안은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뭐 이더리움은 대체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리플이나 에이다, 도지코인, 솔라나, 폴리곤과 같은 이런 알트코인 쪽에서 좀 큰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에서 4%, 뭐 크게는 5% 이상 이렇게 큰 급등을 해줬고요. 최근에 이제 상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암호화폐 공개 프로젝트들, 즉 이제 ICO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ICO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인플루언서나 유명 인사가 홍보한 이런 코인 프로젝트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눕독, 페리스 힐튼, 메이웨더 이런 이제 미국 내 스타들이죠. 이런 미국 내 유명 인사들이 홍보한 암호화폐들을 보면 사기 프로젝트인 경우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어떤 암호화폐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를 목적으로 코인을 만든 발행사들이 일부러 유명인사들한테 접근을 해서 코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명세 때문에 내 암호화폐가 부실하거나 뭔가 이제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가려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연예인이나 유명인 연계가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팬들이 묻지마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인 투자할 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유의하고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막을 보니까 이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이제 써 있는데 보시는 시청자들이 보실 때는 이번에 그 모 유명 가수가 연루된 CFD 계좌 연루된 그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굉장히 좀 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이 어떤 이제 금융 관련된 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암호화폐도 그렇고 이런 증권 시장도 그렇고 이제 지금까지 쭉 있었던 케이스들 10년, 20년씩을 쭉 이제 돌아보면은 대체적으로 유명인사들을 이용해서 그 유명인사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간에 어쨌든 이 사기를 치려는 뭐 주가 조작이든 암호화폐로 인한 뭐 시세 조작이든 어떤 걸로든 이제 사기를 치려는 이제 집단들 같은 경우는 유명인사들을 항시 동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명인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의심을 하면서도 볼 수 있지만 유명인사들이 투자를 했다, 뭐 전문직들이 투자를 했다, 뭐 의사들도 여기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전문적인 사람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유명세가 있는 사람도 이런 암호화폐나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나 그 주식의 어떤 실체를 검증하는 이런 단계를 제외해버리는 거죠. 왜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이나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식이나 이런 암호화폐 그 자체 분야의 전문가는 사실 아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직의 투자, 뭐 연예인들이 투자했다 이러면 뭔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 돈을 이제 훅훅 내놓고 뭐 크게는 1억 이상의 돈을 내놓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코인 시장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했던 간밤 미증시 상황 점검하고 또 코인 시장까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해보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일면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실 텐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헤드라인인데 전국 우재류 농가 고강도 구제역 방역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일주일 사이에 10곳의 농장에서 이 우재류의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 또 염소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와 증평에 있는 농장 10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자, 이 소식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이유 네. 요약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정말 안 좋은 뉴스죠. 네. 코로나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안 좋은 사회 현상과 별도로 주식시장은 반대로 가거든요. 코로나 때도 아시겠지만 진단키트라든지 뭐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역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걱정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인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찾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각심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준비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게 단기에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자, 물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투자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동시에 경각심도 함께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 주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동 제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제역을 빠르게 좀 종식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일면 헤드라인 통해서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네. 자신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백신의 이 항체 형성률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구제역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 사이에 10곳입니다. 네.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축산농가 분들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만 가지고 예를 드는 게 무리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등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전염력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안심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잠복기가 8에서 한 14일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청주 그리고 증평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현재 아직 그 염소 농장에서 발견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 잠복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도 이 구역에 그러니까 지역에 제한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도 늦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네. 일단 이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 RNA 바이러스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좌측이 DNA고 우측이 이제 RNA 바이러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일 가닥에 RNA 바이러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RNA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되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수염처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있잖아요. 네. 요 순서가 바뀌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변이에요. 변인데 이전에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염기서열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이가 되더라도 상당히 늦고 네. 그리고 변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딱 하나 잡았잖아요. 하나 잡았는데 그 바이러스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NA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RNA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이 염기서열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변이가 발생이 되더라도 규칙적으로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면은 앞으로 발생될 변이의 어떤 구조 예측이 가능한데 패턴을 미리 읽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백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구조,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에 맞는 백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들면서 또 구조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네.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가 계속 나오면서 네네. 백신들이 새로 탄생을 해야 했던 것처럼 구제역도 역시 비슷하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 구조기 때문에 네. 이 염기서열의 이 순서가 바뀐 변이가 자주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맞아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백신은 이제 감염되기 이전에 접종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잠복기한지 이런 것들로 해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 감염되지 않은 우제류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백신으로 차단할 수 있겠지만은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우제류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항원 구조가 혈청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변이가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코로나 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렇게 면역학이나 이런 걸 좀 공부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었는데 그때 어떤 공부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의 구제역 바이러스도 이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 구조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2019년도에 발생됐다가 마지막으로 발생됐다가 2013년도에 다시 발생된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변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중요한 건 백신 개발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또 우선순위에 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랬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청주라든지 증평에서 발생됐던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2019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도 어디서 발생이 됐냐면 죄송합니다. 어디서 발생이 됐었냐면은 네. 그때도 청주와 안성에서 발생됐어요. 아, 그러면 물론 사람 바이러스, 동물 바이러스는 차별을 둬야 되겠지만 똑같은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 구조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득세를 하게 되면서 잠시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거치게 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입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수면 위에 이제 숨어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좀 드러났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A형이라든지 O형 두 종류가 출현했다는 그러는데 교차 이 차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어느 혈청인지 파악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 혈청형인지 아니면은 변이 속도가 좀 낮은 다른 형의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것은 이 감염률도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게 우제류 간의 그 감염도 있겠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의 몸에 붙어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생물 매개체, 트럭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제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부 관리분들께서 어쨌든 현장 방문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변이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되도록이면 정부 관리분들이 거기에 현장에 제가 볼 때는 안 가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잠복기가 정말로 14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은 일주일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청주라든지 증평 지역에 제한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방문을 해도 안 늦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축산농구분들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 되도록이면 사람이라든지 외부인들을 차단을 하는 게 지금 제가 볼 땐 제일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면은 바로 차단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제역 발생지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소독시설 미비라든지 그리고 출입기록부 부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괴산이라든지 위쪽으로 안성이라든지 그리고 우측으로는 경북이라든지 방역에 참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구제역 발생지에서 최대한 사람 접근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네. 일단 제가 아침부터 좀 머리 아픈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갖고 3년 동안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역 바이러스에서 또 축산농가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힘들었는데 또 힘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각심 차원에서 조금은 제가 구제역 바이러스 알아본 내용들을 좀 공유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 구제역 소식이 들려오면서 속값은 폭락을 하고 또 사료값은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중고가 겹치면서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힘이 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정태근 팀장님께서 우리가 이 구제역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잠복기가 지난 뒤에는 어떻게 또 발생이 더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뉴스를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그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많은 걱정을 동반해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소식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방송 소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과는 상관없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대안을 찾고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네.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결론은 일단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수혜주를 좀 많이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 광우병 테마라든지 그리고 구제역 테마라든지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만약에 확산이 되게 된다면 어떤 추가적인 수혜주를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 테마로 형성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보니까 대성미생물이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유를 찾아보니까 4월 달에 이제 조달청에 구제역 백신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대성 미생물이 일단 대장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구제역 발생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에 갔거든요. 그리고 항상 전통적으로 이런 뭐 조류독감이란지 구제역이란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란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관련돼서는 이제 이글벳이라든지 그리고 우진비엔지라든지 그리고 제일바이오라든지 중앙백신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이제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두 종목인데 이글벳하고 그리고 우진비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성 미생물처럼 일단은 구제역 백신과 또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 지금 주의가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글벳을 좀 보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조금 머리 아픈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기 걸리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은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어쨌든 이 비말 감염을 막아오게 되면서 바이러스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올 접촉할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처가 지금 우리 면역체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새로운 바이러스 접촉하게 되고 그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감기에 걸리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차단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서 몸의 면역 체계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상당히 많은 병 걸리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면역 체계가 많이 길러졌어요.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진비엔지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 면역 증강제 연구 기반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이 면역 증강, 그러니까 몸의 어떤 방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게 된다면 그게 저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대성미생물, 이글벳 그리고 우진비엔지라는 종목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2주 뒤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없어지게 되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라도 청주라든지 증평을 벗어난 안성이라든지 괴산이라든지 경북 쪽에 만약에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예상하시겠지만은 이 구제역 테마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테마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산이라든지 육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 어떤 테마 강세를 보였냐면은 진단키트 그리고 난 다음에 손소독제 그다음에
백신 그리고 치료 쪽으로 이게 확산이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캡처를 떴는데 네. 이 수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단 구제역 테마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돼지고기 가격이 또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구제역 테마 그리고 돼지고기 상승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게 또 반사 효과라 그래가지고 수산 육계 쪽으로 갈 수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같이 마니카라든지 체리브로, 하림, 이 교촌 F&B 푸드나무 그리고 마니카 FNG라는 이런 육계 쪽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육계뿐만 아니라 수산 쪽도 좀 보게 된다라면은 CJ 시푸드라든지 사조 대림, 사조 오양.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물론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테마를 다루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어떤 테마의 확장성 때문에 이런 육수산이 아니라 육계 쪽까지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조금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라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테마 같은 경우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지만은 이 테마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 테마 이슈에 대한 공부가 좀 제대로 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그소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성격이란지 이런 부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확장이 되니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난 어제 전 거래 같은 경우에 이 구직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을 보일 때 이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접근하시기 이전에는 이 구직에 대한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공부가 좀 선행돼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접근하시는 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구지역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테마에 대한 접근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사실 좀 안타까운 뉴스에도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코로나19 때도 그랬고요. 지난번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국내에 작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수해 피해가 났을 때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마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테마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정태근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테마주가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연 이틀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방금 보셨던 대성 미생물처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물려서 탈출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테마의 성격을 파악하고 들어가 있다가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는 데도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오늘 구제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목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수혜 섹터로서 우리가 백신 관련주도 볼 수 있겠지만 면역 증강제 쪽으로 우진 BNG 같은 그런 종목들 바라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백신 관련주로서 대성미생물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을 했지만 지금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글벳이란 종목을 정태근 팀장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육계와 수산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관련해서 종목들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는 저희가 육계 쪽에서는 어떤 종목 그리고 수산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장은 항상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솔직히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제 예상이 맞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데 혹시라도 맞았을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이 구직 테마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 테마의 확장성을 해서 수산 쪽하고 육계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큰 쪽으로 이렇게 따라잡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육계 쪽 같은 경우에 살짝 반응이 나오긴 했어요. 반응이 살짝 나왔었는데 이 반응이 있을 때 마니카 FNG가 변동성이 제일 컸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장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달청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렸지만은 결국 그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구제역 테마 픽으로 대성 미생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항상 따라잡는 전략. 어떤 대장이 나온다든지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런 쪽으로 빨리 따라잡는 게 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적당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찌면 단발성으로 끝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역 테마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 나름대로 공부해봤을 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구제역 테마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짜리 테마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구제역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트렌드가 시장 전반적으로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게 되면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어제 같은 엔터주 그리고 또 엔터주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또 OLED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는 그런 순환매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트렌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는 그런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죄송합니다. 구제역 테마 같은 경우도 아마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 테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게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의 목적인 것 같고요. 테마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만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또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구제역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오신 겁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육계와 수산에는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또 굉장히 우문현답을 해주셨어요. 결국 대장은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지금 구제역 테마가 떠올랐을 때 보유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렸을 때 만약에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방송 초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확산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N자인 반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대로 다시 한번 N자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는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팔고 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요 종목은 분명히 추정 매수, 그러니까 추경 매수가 아니고요. 네. 추정 매수라 그러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따라잡는 걸 추정 매수라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추정 매수 구간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참았다가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텀을 두고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모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테마의 특성상 변동성이 또 한 번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동성이 또 한 번 나와줄 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일단은 좀 기다리셔라. 오늘 방송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도 체크해 보시고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에는 또 연휴가 껴있죠. 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이동을 통해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또 함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생물 이 전파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시 30분만 되면 매일 아침 센티멘탈, 펀더멘탈 이 두 종목을 가져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센티멘탈로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관련 업체죠. 펀더멘탈로 하이비전 시스템 IT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 종목으로 CNC 인터내셔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주가 차트 제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줄로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해놨습니다. 금년 초 대비해 가지고 가장 지금 주가가 강한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화장품주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말씀드릴 때 CNC 인터내셔널을 강조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센티멘탈 펀더멘탈 할 때 또 말씀드렸던 데는 코스맥스였습니다. 코스맥스 최근 강세가 아주 심상치 않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이 두 회사를 빼고는 나머지 아모레, 쥐도 그렇고 파란 줄이죠. 쭉 이렇게 흘러내려왔습니다. 한국 콜마도 회색 줄이죠.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콜마, B&H 모두 이렇게 하향권인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맥스는 주가가 오히려 상방이다. 그래서 조금 비교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제목이 아주 너무 펜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잘 써줬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게 흠이다. 이게 제목으로 하기에는 저는 너무 짧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고 어쨌든 상상 이상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다. 1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매출, 영업이익 전부 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런 얘기고 전 카테고리, 전 지역에서 다 성장을 잘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도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얘기죠.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화장품 업종에서 최선호주를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을 선정한 게 아주 좋았고 이전까지 성적도 좋았고 앞으로도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돼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캐파가 생산 시설이죠. 생산 능력이 30%나 올라가고 하반기에도 또 임대 공장을 가동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로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새로 캐파도 만들고 다른 임대로 할 공장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이 회사는 아직도 목표 주가 상승 여력을 45% 이렇게 봤던 거죠. 주가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연초 대비해 가지고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3월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게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어제하고 그저께 연 이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사는 모습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팔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을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게 팔자 매물들이 매물화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는 이미 상방을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 최근에 실적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예전 실적 잘 나왔을 때를 더 이제 넘어설 거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PBR 기준으로도 2.7배 이 상태를 넘어와 있고요. PER로 봐서도 이미 상방을 지금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한 번 히트를 하면은 아까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 지역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화장품 쪽은 조금 높이 쳐주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리레이팅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조금은 더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목표 주가 계리율. 이 목표 주가 계리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 목표 주가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나온 모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더한 평균 그거를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계리율을 봤을 때는 현재 남은 게 CNC는 27%, 코스맥스는 35%.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리율이 좀 줄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밑에 있는 회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센티멘탈로 CNC 인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펀더멘탈 종목 말씀드려야죠.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도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이폰 관련돼 가지고 LG 이노텍의 시설 투자 이 사이클하고 관련되는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아이폰 관련주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 있습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BH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기 이거는 저희가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는 주가가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처지고 있는데 여기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부품을 갖다가 공급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LG이노텍이나 BH 그리고 이제는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애플 관련돼서 아이폰 관련돼서 이 관련 있는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삼성전기와 방향을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걸 최근 강세를 꼭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골라왔고요. 자, 키움증권에서 5월 16일자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주잔고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주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바로 납품이 가능하니까 수주잔고가 올라오는 거고 PO라고 해서 구매 확인서를 갖다가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수주가 쌓이니까 이게 지금 매출로 금방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화도 아주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 리레이팅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재평가 따로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려든지 아실 정도일 것 같은데 주가도 저평가 국면이다. 자, 여기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주잔고입니다. 수주잔고 보시면 빨간 줄로 돼 있죠. 1분기에 YOY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리고 QOQ는 바로 직전 분기 대비입니다. 근데 전년 동기에서도 벌써 3배 이상 이렇게 올랐고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벌써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주가 올라가고 있다. 여기를 좀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재고 자산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 보시면 벌써 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난 2년 동안 어느 분기보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주잔고가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백로그 수주잔고가 쌓여 있으면 바로 매출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재고 자산도 또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매출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 보면은 바로 이 회사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잡아봤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이노텍의 시설 투자 사이클과 궤를 같이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 아주 좋아지는 사이클에 두 회사 모두 해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주가로 보면은 최근에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었죠. 이제 어제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 레이더에 걸렸고 누가 사느냐 봤더니 기관이 좀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PER로 봤을 때 7배 수준입니다. 역사적 밴드로 보셔도 좀 낮은 수준에 있죠. 그래서 PER로 보고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도 주가 매력도가 있다. 이런 얘기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금년에 전년 대비해서 77%나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좀 심화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면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펀더멘탈로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어제 힘차게 마무리를 해줬던 우리 증시,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구에서 어떻게 또 새롭게 문을 여는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증시구와 우리 시장 분석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